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지모닝에서 커피 만드는 일 하고 있는 홍사광입니다. 네, 레이지모닝에서 베이커로 있는 배현진입니다. 레이지모닝은 브런치, 베이커리, 커피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커피를 만들면서 직원 교육, 서비스 교육 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유럽빵을 지향하고 있고요. 클래식한 레시피에 프랑스 밀가루, 프랑스 버터를 사용해 가지고요. 일단 좋은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과 동기로 만났어요. 제과제빵과고요. 네, 서울에서 이제 그 상황이랑 같이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2010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먼저 제안을 했죠. 그해 6월 달에 바로 가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지모닝이라는 이제 가게를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브랜드의 가게를 몇 개 더 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투잡을 뛰면서 모았던 돈은 이제 레이지모닝 전에 했던 가게 오픈할 때 사용됐고요.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거를 돈을 모았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적은 돈으로 이제 창업을 도전하게 되었죠.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 가지고요. 친구랑 같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카페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차 렌트를 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대전에서만 100군데 넘게 보고 하다가 유일하게 좀 약간 대구는 안 봤었는데 친구 고향이 포항이라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 잠깐 들려보자 해서 온 김에 알아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자리 잡게 됐어요. 일단 대구 처음 왔을 때 유동인구도 많고 또 대구에서 시내라고 알려진 이게 중앙로역 3번 출구 쪽이었는데 권리금도 없고 월세랑 보증금도 적당한데 또 어르신께서 절반 정도 깎아주신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죠. 네. 그때 당시 계속적으로 쉬는 타이밍이 있으면 여행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일본에 갔을 때 편의점에서 우연히 먹은 롤케이크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카피해서 만들어가지고 팔아봐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2013년도였나? 그때 이제 노에블랑을 오픈을 하면서 롤케이크 16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롤케이크 전문점이면서 커피를 좀 판매하는 노에블랑을 창업하게 되었죠. 네, 일단 노에블랑은 창업한 지 반년이 지나서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뭐 몽슈슈, 도지마 롤 이제 유행을 하게 됐죠. 네, 그 덕분에 뭐 대구에 뭐 도지마 롤, 노에블랑 뭐 이렇게 얘기가 소개가 돼가지고 갑자기 또 매출이 확 올랐거든요.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제 아이템을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거는 괜찮겠다 했던 것들이 좀 타이밍 맞게 이제 트렌드도 같이 탔고 남들 보기에는 유행을 잃는구나라고 좋게 봐주시긴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그냥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타이밍 좋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장사가 그때도 이제 조금 이제 돈을 조금 모았었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괜찮은 분이 좋은 금액에 이거를 이제 인수하고 싶다 또. 2년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따로 있진 않고요. 제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여행을 갔던 거는 이제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새로운 것을 맛보고 싶었고 또 벤치마킹도 필요했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츄리였는데 그에 대한 확신을 또 얻고 싶고 하다 보니 네, 넘기게 됐죠. 그래 넘기고 또 저희가 또 여행을 간 게 약간 북유럽 쪽이에요. 이제 독일 악토버 페스트도 가보고 싶었고 또 뭐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쪽으로 이제 이태리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덴마크에서 이제 콜렉티브 커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데를 꼭 가면 커피와 이제 크루아상이 꼭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페이스츄리라는 아이템이 그냥 하나의 문화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문화가 들어올 때고 카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서 보니까 확신이 생겼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벤치마킹에서 준비했던 게 레이지모닝이었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 만들어야 하는데 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한국에 있는 또 페스츄리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죠. 한국은 좀 일본과 유럽이 섞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유럽에서 먹었을 때는 그 도우, 빵에 많이 비중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일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안에 들어가는 크림에 대한 그런 필링의 비중이 높아서 이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겉에 꾸며지는 디자인이며 안에 들어가는 크림과 같은 필링이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지금 현재 레이지 모닝만의 다른 매장에는 없는 베이커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 모닝만 와서 보면은 원래 있는 빵처럼 보이지만 레이지 모닝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또 먹을 수 없는 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저희들의 색깔대로 한국 입맛에 맞추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꿨죠. 저희가 창업할 당시만 하더라도 동업은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걱정되는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강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사강이가 편지를 적어놨더라고요. 네, 창업을 하면서 친구 관계가 멀어질까봐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왔죠.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만약에 친구 관계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저는 레이지 모닝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동업을 할 때 저희는 돈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맞는 것 같고,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애초에 동업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고, 뭐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얘기를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친구는 이제 서로의 영역을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카페가 거의 12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커피를 조금 할 줄 알고, 친구도 빵 일을 완전히 또 할 줄 알아요. 서로의 영역에 구분을 짓되 이제 서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요즘에는 워낙에 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사업도 활발하게 하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가게를 차리냐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창업을 물어본다고 하면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 어떤 마케팅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인생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업도 하나의 그냥 졸업해야 하는 관문?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우기로는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기억에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나 제 친구들이나 뭐 과학자, 대통령. 근데 시대가 변한 건지 아니면 그때가 어려서 몰랐던 건지 지금은 무언가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대인 것 같아서 창업도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그걸로 내가 평생 동안 하려는 마음보다는 빨리 내가 졸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돈까지 같이 얻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그 사이에서 인맥도 얻고 기술도 얻고 사회도 배우고 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제 거쳐가는 관문. 또 창업을 하셔도 좋고, 창업을 하신 후에 다른 데 직장을 들어가셔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창업은 빨리 내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빨리 시작을 했고 빨리 졸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카페를 차린다 그러면 커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노무법도 공부해야 되고 세무법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또 다 공부하고 또 차리는 분도 잘 없거든요. 약간 좀 초반에 되게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장인 정신에 치우치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너무 장사치로서, 장사꾼으로서 치우치는 것도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베이커리를 만드는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중도를 지키면서 시소를 좀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드는 제품은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제가 만든 제품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걸 하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누구나 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회의감을 느꼈던 타이밍이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했는데 또 안 되면 저는 거기에 책임을 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너무 무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라는 말을 좀 많이 아끼고 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되었을 때 스스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선생님이 하지 말랬고 부모님이 하지 말랬고 사회적 분위기가 나를 많이 억제했고 해서 못했다면 그거를 스스로한테 핑계 댔을 때 이게 위로가 될 것 같나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뭐 이런 말은 너무 무책임하지만 일단은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못됐을 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책임감을 먼저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많이 바라는데 뭐 이런 제 말이 누군가한테 또 영향력이 갈까봐 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듣는 사람들은 다 흘려 들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제가 말을 해야 한다면 그러함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